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281페이지부터 봅니다. 협회부터 쭉 정리하죠. 자, 281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협회 이 부분은요, 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이론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가 그거 정도만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주로 이제 출제되는 부분은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꼭 그 나온 부분 거기서 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협회는 이제 뭐냐, 한마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들 모여서 만든 조직 단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뭐 하려고 만드느냐, 자, 맨 밑에 보시면 설립 목적이 있어요. 자, 그 설립 목적 이것도 이제 그대로 지문으로 등장하는 그런 법조문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부칙 6조 2항, 그러니까 누구죠? 중개인이죠. 자, 이들이 뭐 하려고 만드냐면 그 자질 향상, 품위 유지, 그리고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그리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목적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맨 앞에 법조문 보지 말고 맨 281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맨 밑에. 자, 거기 보시면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거기 밑줄을 딱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협회를 누가 설립하느냐, 협회 설립이 주체인데 바로 개공사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가로 열고 중개인 포함 그랬어요. 그럼 이때 이제 중개인까지, 중개인도 왜냐하면 개공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자면 협회를 설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맨 마지막에 설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만들어야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 만든 재량입니다. 그럼 이제 이 법조문에서요, 그럼 만들더라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럽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자, 282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거기 양가로 2번 3번이 방금 읽었던 법조문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공사들의 단체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의무의 설립지,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수 설립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개가 있어요. 예전에 하나가 있다가 이게 이제 둘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다시 통폐합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또 다시 이게 쪼개졌어요.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의무지는, 그럼 협회 개공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의무지, 재량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의 특징. 그런데 자, 거기 법인 그랬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 때 그 모양은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협회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느냐, 법인 형태로 하라 그랬습니다. 법인.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하려면 이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막 설명 구현된 거 이거 뭐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법인이고, 법인 중에서도 개공사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이니까 사단법인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자, 283페이지. 이제 협회의 설립 절차. 자, 이건 이제 알아두셔야 돼. 설립 절차는. 자,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설립 절차. 자, 먼저, 자,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뼈대가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규칙과 같은 건데. 자, 여기에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이 돼요. 그러네요. 자, 숫자 체크해야 돼. 발견이란 말은 이제 상법상 용어로서 창립 멤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종의 창립 멤버들이 몇 명 정도 모여야 되느냐? 300명 이상.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자, 300명 이상. 자, 이들이 이제 당연히 회원들인데 누구겠어요? 개공사들이라고 했을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이걸 창립 총회를 열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립 총회 때는요, 숫자가 600명 이상, 자, 더블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반수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600명 이상이 출석해서 그 출석 과반수 동의를 얻어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냐? 그럼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요, 솔직히 한 지역에서만 뽑아도 뽑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지 말고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도, 그리고 여기 특별자치도 그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래요. 시도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시를 지은 나머지 시도에서는 몇 명이냐? 각각 20명 이상. 자, 이 숫자 체크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 토탈 600명 이상인데 이 600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울시는 100명 이상, 그리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씩은 뽑아라.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어떤 조직망 형태로 만들어라. 지금 전국적인 조직망.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가를 받는데, 자, 법인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있냐? 인가를 받으라. 그럼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자, 조심할 것은 인가를 받으면 협회가 성립되냐?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 등기. 자, 법인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말하자면 이제 존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등기. 자, 그런데 이제 이 등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첫째 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라. 자, 거기. 자, 이 등기는 어디서? 주사무소 있는 도. 주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등기를 하시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밑줄만 치고 넘어가도 돼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협회 조직인데 협회는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총회는 말 그대로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제 일종의 합의체인데 여기서 이제 모든 논의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거기다 밑줄 하나 해두세요. 협회는 총회 의결령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협회에 대한 감독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인가를 해주니까 여기서 이제 감독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총회 의결 내용을 다 알아야 되니까 지체 없이 보고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자, 좀 전에 이제 주된 사무소가 있는 데서 등기이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주된 사무소하면 그 협회 자체를 얘기해요. 보통. 자,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밑에 이제 하부 조직으로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이제 보통 우리가 협회라고 하는데 하부적으로 자,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회가 있다. 하부 조직.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이것이 이제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자, 1번입니다. 자,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그리고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지부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시도고 지회는 시군구. 자, 그러니까 이제 지부가 좀 더 상급 기관이죠. 그러니까 시도. 그 다음에 여기 지회는 시군구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둔다요,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 이 말도 지금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부 조직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 둘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정관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지네 자체 정관에서 두고 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다? 이무적 재량상이다. 이제 이무적상.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 신고를 이제 어디다 할 거냐면 관할청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부는 시도에다 설치하니까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거고, 지회는 시군구 여기다 설치하니까 시군구청장은 이제 우리가 등록관청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등록관청 여기다가 신고를 하시오 그랬는데, 자, 조심할 것은 설치한 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치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사후 신고 그래요. 자, 설치한 다음에 거기 찾아가서 신고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끔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협회 업무입니다. 자, 이제 협회 업무는 어떻게 되냐? 거기 보니까 이제 고유 업무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수탁 업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협회가 자, 고유 업무가 있고 지금 자, 수탁 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란 말은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해요. 협회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1번부터 오른쪽에 7번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거기 5번에 보면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는 분인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죠. 이걸 협회가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 지정을 받아서. 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6번을 보세요. 공제사. 그러니까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공제사예요. 공제사.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 옆에 자, 이러한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공제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보증 설정 기억나나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든가 공제에 가입하든가 공탁 이 셋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공제에 가입하는 게 바로 그 공제가 바로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공사들이 주로 이제 협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보니까 협회가 운영하는 이 공제사업 여기 대부분 가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정해서 공제료 이걸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회원들로부터 공제료를 받는데 이렇게 돈을 받다 보면 돈이 모이니까 이걸 지네가 갖냐? 지네가 갖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디다 써요? 누군가 사고 쳤을 때 그 돈으로 대신 갚아준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보증 설정하기 위한 공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영리사업이다 비영리사업이다? 이 돈 지네 것이 아니에요. 지네가 먹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종의 십시일반처럼 공제를 받아서 목돈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누가 사고 친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이제 대신 갚아줬으면 다시 구상권 행사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비축을 해놔야죠. 그래야 또 다른 누군가 사고 쳤을 때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공제사업. 그러니까 이제 공제사업이 회원간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제사업에 여기 가입한 공제에 가입한 개공사들이 누가 사고 쳐서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상호 부조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수탁 업무는 이제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를 말해요. 위탁을 받았다 해서 수탁 이런데, 거기 보시면 셋째 줄에 교육 업무가 있죠. 자, 교육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넷째 줄에 시험 시행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이렇게 언급돼서 우리 법에. 자, 그래서 교육 업무가 있고 그리고 자, 시험 시행 업무. 자,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는 없지만 저 뒤쪽에 가면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 있죠. 매수 신청 대리하기 위한 실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매와 관련된 실무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이제 지정을 받아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교육 업무와 크게 이제 시험 시행 업무가 있다. 교육 업무는 주로 다 이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험 시행 업무는 아직까지 위탁을 받아 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가끔 물어보려면 물어봐요. 협회가 하는 업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그럼 고유 업무가 지금 보니까 몇 개? 7개. 수탁 업무가 2개. 그럼 고유 업무를 다 볼 필요 없이 수탁 업무 이거 2개 말하면 되죠? 이제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 혹시라도 물어보면 수탁 업무 2개 정도 말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그럼 이제 협회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제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쭉 정리를 할 텐데, 시험에도 뭐가 나오냐? 바로 이 공제사업 이게 나와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목적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회원 간의 상호 구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합니다. 자, 밑줄을 잘 치세요, 여러분들이. 자, 286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공제 규정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공제 규정을 만드는데 1번에 보니까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라 그랬네. 왜냐? 전국에 있는 개공사들 회원들로 가입시켜가지고 공제료라고 하는 돈을 지금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네들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공제 규정을 만들었으면 승인을 받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승인.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공제 사업 하다 보면 규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또 뭐예요? 승인 받아야 돼. 승인 받는다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공제 규정 내용을 우리가 다 할 필요 있냐?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한마디로 공제 사업을 위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기업 공제 계약 내용에는 공제 사업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 니은 자, 회계 기준. 회계 기준도 이제 지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요. 디귿 책임 준비금 적립비율 이것만 좀 체크하세요. 책임 준비금 공제 사고 발생률 및 공제급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그랬죠? 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걸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놔라. 그러니까 함부로 다 써버려가지고 돈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정도는 비축을 해두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국토부에다 이거 비축해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회계 관리. 자, 협회는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회계라는 게 뭐냐?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비라는 걸 내게 돼 있어요. 또 입회비도 이제 미리 받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협회가 또 교육 같은 거 하면 그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계와 같이 섞지 말고 어떻게 해라? 별도로.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공제료 거둔 것은 공제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쓰게끔 하려고 그래. 근데 협회가 뭔가 수익 사업을 위한 그런 영리법이냐? 그러지 않죠. 개공사끼리끼리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개업을 잘해볼까? 이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생길 데가 없어. 그런데 이제 협회를 운영하려면 어때요?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지, 직원들 월급도 줘야지, 각종 물품이나 비품도 구입해야지. 뭐 해야 될 게 많거든요. 홈페이지도 운영해야 되고 막 하면. 그럼 그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럼 이제 협회가 자체적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이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해. 그래서 이제 공제료 이런 걸 예전에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마이너스 내버리면 누가 사고 쳤을 때 공제료로 해서 갚아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아주면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공제료 열심히 낸 개공사들 뭐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별도로 관리하라. 그다음 또 체크하세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이제 또 지네들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라. 근데 이제 이런 게 쓸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장도 하나만 체크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해라. 자, 그럼 이제 공제료 거기 보시면 공제료 거둔 것은 얼마고, 그다음에 누가 사고 쳐서 대신 갚아준 돈은 얼마고, 또 구상권 행사에서 회수하는 건 얼마고, 또 이제 사고 치고 도망가는 사람 많거든요.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실적에 대해서 뭐 해라? 공시 즉 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이렇게 이제 이걸 공시해야 되는데 2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해야 됩니까? 거기 체크하세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체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이제 공시하는 것은 이때고. 그다음 그 옆에 또 밑줄었어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의 공시.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신문에 돈 들여서 할 일은 없죠. 협회부 자체적으로 하는. 그리고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거기 기억, 니은, 디귿.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공시하라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공제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자, 오른쪽 가면 이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예전에 없다가 이제 이런 게 좀 신설되는데, 자, 공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주목구구식으로 막 방만하게 경영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게 해보자. 이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운영위원회 이게 이제 거기 보다시피 2013년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죠. 자, 그럼 내용 하나 볼 텐데, 자, 설치 봅시다. 거기 동그라미 1번. 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심의란 말 동그라미.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감독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협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자, 둔다 동그라미. 자, 심의 동그라미. 감독 동그라미. 둔다. 마지막에 둔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 데다? 심의 기관이고, 감독 기관이고,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니까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필수 기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심의, 감독, 필수. 조심할 것은 협회에다 이걸 설치하지 다른 데다 국토부에다 둔다 이러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할 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 위원회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 은근히 혼동해서 잘 틀리니까 나중에 이제 도표로 또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둔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번 이제 위원은 자, 뭐 임원은 뭐 어떠고 저쩌고 협회 임원도 될 수 있고 중개업법률 이렇게 이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중에서 뽑는데 그 마지막에 숫자만 하세요. 숫자 19명 이내로 한다. 거기만 체크. 그러니까 각 분야 전문가들 중에 위원으로 뽑아서
구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구성 및 운영. 그런데 자, 아까 심의도 하고 감독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의상이 뭐냐, 이제 기업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 알 필요 있냐? 알 필요 없어요. 협회와 관련된 내용 심의만 내려오면 되고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뽑습니까 해가지고 거기 쭉 있는데, 자, 그것만 체크하세요. 이 경우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니은을 봐봐요. 협회 회장이죠. 디귿을 봐봐요. 협회 이사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뽑아야 돼요 지금. 그런데 협회 회장도 이제 임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협회 임원들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어떻게 미만으로 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협회 관계자가 너무 위원에 많이 들어가. 그럼 이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하냐면 지네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지네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거냐,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협회 관계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미만. 그러니까 총 19명을 아까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19명이네. 그때 3분의 1 미만으로 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와 관련된 것은 좀 체크를 해둘 필요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겼어요. 자, 또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볼 필요 없고, 자, 동그라미 3번 봅시다. 그럼 이제 이런 위원의 임기는 어떠냐? 자, 거기 체크해서 2년. 임기는 2년 체크. 동그라미 3번에 임기는 2년 체크.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체크하세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밑줄.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 냈더라. 자,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연임을 하는데 딱 한 번에 하나예요. 여러 번 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을 한다. 뭐든지 보궐은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 내려놓으면 보궐선거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남은 기간 동안 뭐든지 합니다. 보궐은. 그 다음 4번입니다. 체크하세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호한다. 끊어서 밑줄 하세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을 둔다, 밑줄. 그 다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알아서 뽑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안 내려면 안 돼요. 자, 국토부 장관 임명 위촉안 내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그렇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재무 건전성 유지. 자, 이제 재무 상태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왜? 항상 돈을 다루는 것은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내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건전하게 유지해라.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정해주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을 지켜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러면 그 오른쪽 갑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기억에 거기 밑줄에 기억.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100분의 100이니까 뭐예요? 100%. 100%. 그러니까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누군가 사고 쳐가지고 대신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이 정도만 갚아주겠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100% 다 배상을 해주게끔 유지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뭐 보증 제도가 그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러니까 100% 이상,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사업에 관한 조사 검사.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조사 검사.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항상 잘해야 됩니다. 자, 먼저 조사 검사입니다. 거기 보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지금 금감원장이 누구예요? 김기식이라고 지금 말이 많죠? 제가 예전에 참여연대할 때 TV 토론할 때 처음으로 봤었어요. 그때는 얼굴도 헐쩍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때 토론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 똑똑하더라고요. 와, 감탄할 정도로. 상대 그때 당시 국회의원 각 당 그 말빨 최고라고 뽑힌, 그때 당시 막 박희태, 정동영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대변인 할 때, 그러니까 박희태 그때 당시에 뭐 하여튼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말빨 좋아하고, 정동영도 하여튼 대변으로서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각 당 대변인들하고, 그 다음에 참여연대 이 사람, 그때 참여연대 대표가 박원순이었고 사무처장이 김기식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 쫙 뒤에 그 관중들 참가해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하는데, 와, 굉장하더라고요. 그 말빨 좋다는 그 대변인 다 이기고, 함부로 말. 그때 아주 엄청 인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뽑혀갔죠. 다 박원순도 이제 뽑혀가고 막 서울시장도 하고 그때 워낙 잘해. 근데 지금 뭐 외위했다고 좀 그러는데, 참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일 처리는 확실히 잘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자, 금감원장. 금감원장은 이제 시중 금융권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칼자루 친 사람이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금감원장이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 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에 대한 감독기관이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돈을 다루거나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야 네가 전문가니까 좀 이거 조사 검사 좀 해줘라고 부탁을 하면 그때 이제 할 수 있다. 조심하세요. 금감원장이 필요에 따라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개선명령. 자, 또 협회 공제사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한다는 자산 예탁 기관을 변경한다. 그다음에 자산의 잔고 가격을 변경하거나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본.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비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쩌고 저쩌고 개선 명령 그랬죠. 그러니까 1번부터 이러이러한 것이 똑바로 제대로 안 되니까 야 니네 이거 고쳐라. 이게 바로 개선 명령이에요. 그럼 이 개선 명령을 누가 내린다고요? 국장이 한다는 건 맞아요. 자, 국장이 누가 하는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임원에 대한 제자. 자, 또 국장. 자, 여기서 또 국장입니다. 자, 협회는 무조건 누구다? 국장. 그래서 이제 협회 임원이 공제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럼 그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시정 명령 그래요. 자, 시정 명령. 자, 그런데 이런 걸 누가 내린다고요? 국장 이럽니다. 그다음 이제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자, 협회가 이제 똑바로 협회로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 감독을 하는데 자, 거기 2번에 보세요. 2번에 보면 첫째 줄 밑줄 하세요. 감독권자는 오직 국토부 장관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고 그다음 감독 대상은 누구냐? 협회와 지부 지회까지 거기다 밑줄 또. 자, 그러니까 주사무소를 보통 우리가 이제 협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회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감독은 이거 전부 다 감독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다 한다는 얘기 지금 국장이 다 감독을 합니다. 조심하세요. 지부는 시도의사가, 지회는 등록관청이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 방법은 이제 이건 뭐 볼 필요 없어요. 자료 제출해라, 보고해라. 아니면 이제 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협회 사무소 찾아가서 이것저것 조사하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자, 제재를 봅시다. 자, 협회가 이제 똑바로 못하면 제재를 때리는데 그 제재가 뭐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자, 이거 잘 들으세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우리 중개사법상 협회가 얻어맞는 제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없어요. 자, 500만 원. 그럼 이제 그거 첫 번째 공제사 운영 실적을 공시하라. 아까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공시하라고 했죠? 그거 하는 거. 자, 거기 공시에 공짜에다 동그라미. 자, 공시에 공짜. 그 다음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자, 개선명령의 개자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안 했다. 자, 시정명령의 시자. 그 다음에 4번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 거기 있죠? 조사의 조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죠? 감독의 감자의 동그라미.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감독. 자, 다 동그라미 했어요? 자, 그러면 협회가 500만 원 이하, 자, 협회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는 게 5개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공개감시조.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말을 만들기 위해서 자, 공개감시조. 공개감시조. 자, 공개감시조. 이렇게. 그러니까 협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교육. 자, 이제 교육을 보겠습니다. 교육도 한 문제 나옵니다. 교육. 자, 교육의 종류가 그럼 뭐가 있나요? 자, 실무 교육이고요. 교육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수 교육. 그 다음 직무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항상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첫 번째 실시권자 누가 이런 교육을 담당하느냐. 그 다음에 대상자 누가 이런 교육을 받나요.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은 어떤가요. 그 다음에 이수해야 될 시간 언제 이수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 언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시권자가 대상자한테 언제 교육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일시 장소 내용 이런 것을 통보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건 언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 이 항목을 여러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이 항목을. 근데 나중에 또 도표로 다 해줄 거예요 제가. 5월 6월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 기본서 두꺼운 거 버리고 이것을 압축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요약집으로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분량을 줄여가지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요약집에는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이런 정리해야 될 걸 다 도표로 보기 좋게 딱 해놨어. 그래봤자 120페이지밖에 안 나와. 이 두꺼운 게. 그런데 우리 기본서 있는 것보다 더 내용이 보기 좋게 정리는 잘 돼 있고. 자, 그러니까 5,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딱 이제 정리를 해나간다 하면 돼. 솔직히 이제 기본서는 안 받아도 돼. 근데 이제 요약집 말 그대로 요약돼 있는가 보니까 그걸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기본서를 참조해서 그 부연 설명을 읽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런 항목을 잘 보면서 정리해야 돼요. 자, 먼저 이제 교육 실시 관할청 해가지고 교육 담당자는 누구냐.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등록관청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시도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 연수교육,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시도지사나 등록 관청이 담당을 하는데 국장이 나서서 이렇게 지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말만 참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지침상 이런 건 따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안 봐도 돼요. 자, 그냥 이 말만 딱 한번 들어보고 이제 지나가세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자, 실무교육. 자, 이제 여기서부터 봅니다. 자,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 거기 실시기한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도지사. 그래서 이거 체크해야 돼. 자, 시도지사. 이렇게 시도지사. 그런데 이제 거기 그랬잖아요. 예외로 전국적으로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면 누가? 국장이 나서서 할 수 있다. 방금 봤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시도지사고 이제 예외로 누가 나선다? 국장. 그 다음 대상자. 그럼 이건 누가 교육을 받나요? 첫 번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여기 꽤 많아요. 실무교육 대상자는 꽤 많습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는다. 기억나나요? 예전에 다 했던 것들. 그런데 이제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1년이 안 지나서 다시 등록을 합니다. 그때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1년이 지났다면 받아야 된다. 이것도 다 했어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법인의 임원사원 또 이들 전원이 다 받아야 되죠. 자, 이들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3번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이제 그랬고 4번에 소공사도 받아야 돼. 소공사는 언제?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러니까 다 뭐뭐 하기 전 1년 이내. 그러니까 여기 시기가 다 뭐예요? 뭐뭐 하기 전 1년 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하기 전. 자,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받고.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리고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위한 내용 해가지고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요. 28시간에서 32시간. 자, 28시간. 그런데 이제 실무교육은요. 시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 교육받아라 이런 통보가 있냐. 이 통보 자체가 없어요. 또 제재가 있냐.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실무교육 안 받으면 등록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제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연수교육 봅니다. 자, 연수교육 실시기간 누구냐? 첫째 줄. 여기도 시도지사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시도지사고요. 그런데 이제 또 국장이 나서서 지가 할 수 있다. 이거 똑같고요. 그 다음 대상자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사와 소공사.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다? 개공사와 소공사가. 그런데 이제 개공사, 소공사가 받는데 이 사람들이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 받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보충교육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언제 받나요? 실무교육을 받으면 2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자, 시기가 또 여기는 2년마다.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내용. 자, 연수교육 내용입니다.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상,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자, 왼쪽에 실무교육 내용과 좀 비교해봐요. 왼쪽에 실무교육과 비교하면 맨 앞부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냐 아니면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상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고 뒷부분은 같아요.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제 혹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이거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바꿔치 할 수 있으니까 딱 구분해 놓으세요. 솔직히 말만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 시간은요 12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하. 자, 이렇게 됩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통지가 있습니다. 자, 왜냐? 2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당사자들이 자기가 교육을 받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통지를 언제까지 해주느냐?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2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주고 그때 이제 준비해놨다가 이제 받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통보가 있어요. 자, 연수교육은 통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도 있습니다. 왜냐?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500만 원. 자, 그래서 연수교육은 제재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직무교육. 자, 직무교육은 이제 누가 담당하느냐? 이거 조심하세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여기는 등록관청도 들어가요. 자,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여기는 들어갑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자, 대상자입니다. 누가 받나요? 여기는 오직 누가 받다? 보조원이 받습니다. 오직 보조원만. 시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건 갖고요. 항상 먼지까지. 그런데 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1년이 되지 않아서 다시 보조원을 취직한다? 그러면 이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다 공통이에요. 다 공통.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 윤리 등을 위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중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니까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한 뭐 법, 제도, 변경상이랄지 뭐 법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법률 지식이랄지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뭐만 배운다? 직업 윤리 정도. 직업 윤리 정도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시간도 얼마 많이 필요 없어요. 보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이제 딱 체크.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누가 실시권자고 누가 대상자냐인데 거기 첫째 줄 준비줄하세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자, 여기까지 보죠. 여기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대상자가 누구냐 이건데 그 밑에 둘째 줄